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윤수입니다. 학생과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하게 헌신해온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상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 상이 올해로 벌써 4번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영광의 수상자 2분 선생님 오늘 초대했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기계공고 배철환 선생님 그리고 전주 서신초등학교 홍주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죠? 예, 많이 긴장됩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 서신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 교사 홍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습에서도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인성안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국어교사 배철환이라고 합니다. 네, 인성을 반갑습니다. 책임지고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4번째 맞이하는 이게 이제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또 주체가 돼서 드리는 상이잖아요. 상 자체가 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부모와 또 학생, 선생님들까지 한 30여 분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이 또 자격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예, 일단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 크게 2가지가 좀 높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6학년 3반 마음 나누기 활동이라고 네. 이렇게 1차, 2차 차수별로 생활교육이랑 교과랑 연계해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이 있는데 네. 그 점이랑 그다음에 학생자치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면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점을 좀 높게 봐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요즘 뭐 단체톡으로 뭐 소위 그 깨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이제 학급 내에서는 보통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SNS를 이용해서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자주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 학급 이렇게 소통방이 또 있어요. 그쪽에도 아이들 뭐 하루하루 일과 모습 뭐 빼놓지 않고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점이 실생활에서 좋던가요? 일단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학교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일단 서로 저랑 믿음 관계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자기들이 본인들이 활동했던 모습을 직접 모니터링 하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졸업했잖아요. 6학년 예, 담임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소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졸업을 8번 정도 시켰는데 아이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날도 졸업식 날도 제가 해마다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마다 실패했고 올해도 또 실패하게 됐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인성을 책임지고 있는 배철환 선생님,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인성안전부 부장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금연 교육을 또 지도하고 또 그런 활동 내용들이 좀 우수하게 인정을 받아서 그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인문계지만 한 뭐 5-6명 정도는 이제 흡연을 하는 친구들이 네, 있었는데 네, 지금도 담배 피는 학생들 많습니까? 물론 호기심에 시작하긴 하지만요. 그렇죠. 이제 전북 지역 모든 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좀 다르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전북 기계공업고등학교라고 해서 마이스고등학교라고 해서 맞아요. 선선발하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좀 모여서 학교 다니는 학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흡연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의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주로 금연 교육을 지도하고 있고요.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싶은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금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요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단계별로 좀 금연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점들을 좀 인정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효과도 보고 있습니까? 담배 끊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5손가락 꼽을 정도로 정말 적은 학생들이 이제 흡연으로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아마 새해에도 금연 가지고는 저를 힘들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은 담배 태우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건강에 또 가족도 네. 있고 해서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네. 성장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성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큰데 인성 담당하는 선생님이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가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소화가 됐던 그런 가정교육, 밥상머리 교육 같은 것들이 맞벌이 부부라든지 조성가정, 또 한부모 가정, 또 요즘 최근 대두화되고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못 해주는 일정 부분들을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여자 선생님은 엄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삼촌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가정에서 못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그 역할을 선생님들이 지금 감당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은 이제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 네 번째 영광의 이제 수상자분들 가운데 이제 두 분인데 총 6분이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부터 교사의 꿈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교사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선망 직업의 3위권 안에는 교사가 꼭 들어가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은 극한 직업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힘든 모양이구나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일선 학교에 초등학교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점이 힘듭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힘듦을 느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아이들이랑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다음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점이 기대되지 굳이 힘든 점을 꼽자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좀 주로 학원 많이 네, 다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담임 선생님이 기피 현상도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담임을 좀 많이 맡기기도 하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6학년 담임 맡으셨다면서요? 예, 예. 아무래도 교과 지도보다는 아이들이 요새 개인화돼 가고 있고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들도 너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개인별로 많이 다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생활교육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6학년 정도 되면 초등학교 되게 어떤 꿈을 꾸나요? 이제 직업이라든지 뭐 교사도 아까 내가 네. 들어있다고 하지만 뭐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요즘 많아요. 제가 몇 년간 보면은요, 자기를 굉장히 개성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든지 노래 부른다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직업들은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돌 보면서 예, 성장하고 또 맞습니다. 트로트 지금 열풍이잖아요. 네. 꿈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배 선생님은 네, 원래부터 이렇게 교사의 꿈을 지금 15년 정도 네 맞습니다. 교단에 올해 15년 차 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그 꿈을 가졌나요, 교사에? 네, 저는 당연히 운이 좋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학창 시절에 정말 좋은 선생님들, 은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아 나도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저 은사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야지 그 꿈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범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네. 꿈과 현실은 어떻든가요? 교사가 돼서 네.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은사님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 나한테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줬지?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산심하고 늘 고민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이 참 뜻깊고 의미 있다는 게 교권이 많이 추락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기운을 좀 내야 되는데 이런 상을 또 받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상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힘든 가운데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상대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경우에는 주말에도 네. 또 선생님도 개인사가 있는데 밤 10시에도 전화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네.
좀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하기 전에 네. 총각일 때 선생님일 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밤 10시, 11시 또 주말 시간 이용해서 전화 주는 곡을 평일에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수 속에서 이렇게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으면은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할까. 그래서 이제는 같이 아이를 지도하는 어느 부모, 교사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아이를 같이 양육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교육 공동체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최대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부부가 특히 초등학교 교사면은 준재벌이다, 중소기업이다. 경제적으로도 연탁하지만 어쨌든 방학 때 뭐 함께 여행도 다니고 어떻습니까? 실제 부부가 교사는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예. 저만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방학 때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마련하고 싶은데 사실 일상은 이제 다음 학기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또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고 그거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부 교사가 선망이기도 하나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꿈은 없었어가지고요. 예. 안 좋은 점은 같은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는다는 그런 점은 또 안 좋은 점이라고는 하던데 어쨌든 요 사이는 이제 우리 때 이야기를 자꾸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뭐 체벌 꿈도 못 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선생님이 이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아이를 교화 차원에서 선도 차원에서 엄격하게 또 혼내는 경우에는 아동 학대로 해가지고 또 징계까지 받는 집행주의 실제 사례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사실 선생님들이 뭔가 시도하기에는 인성 교육이라든지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점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런 점들을 신경 쓰다 보면 네. 이게 과연 내가 어디까지 어떤 영역까지 움직여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상당히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멈칫멈칫하게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가 그런 이거 판례들 하다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또는 옆에 다른 교사 선생님들께서 또 피해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 하는데 사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근데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이들이랑 또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을 바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철환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인성교육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충분히 사전에 학생, 학부모와 소통이 이루어진 그 단계라면은 어떤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도 거부감 없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학교에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과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래포라고 하죠. 래포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칭찬을 해주되 우리가 캐리커처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한 아이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칭찬을 해주면 그게 꿈이 되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칭찬을 선생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생각이시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하나씩만 찾아줘도 이게 저희 반이 이제 올해 23명이었는데 네. 23개가 모이거든요. 그럼요. 그럼 또 더 멋진 학급이 되고 또 더 행복한 학급이 되고 저도 그거를 이렇게 해마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게 또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15년 교직 생활 가운데 언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여겨지세요? 내가 그래도 교사하기 잘했다. 사대에 나와서 교사하기 잘했다. 언제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제가 선생님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사로서 근무하게 된 이유가 좋은 은사님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이제 근무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또 사범대학을 또 많이 진학을 시켰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다시 선생님이 돼서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같이 근무하게 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자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길을 또 걸어주고 또 그 친구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또 교사가 됐어요라고 말해줄 때 정말 하나님 큰 보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은?
사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말 한마디에 웃고 더 힘을 얻거든요. 아이들의 간단한 사소한 말인데 졸업할 때마다 선생님 중학교도 같이 가요. 선생님이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있어서 행복했어요. 사실 이런 한마디에 또 힘을 얻고 리프레시해서 다음 학년도를 또 이렇게 힘차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했고 꿈이었던 두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교직 생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우려도 돼요. 교대가 없어지지 않을까? 자꾸 입학 정원 줄어들잖아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의 꿈을 안고 있는 그 새내기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대 입학해서.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꾸 이제 꿈이 좌절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 또 용기 있는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의 꿈을 안고 있지만 자꾸 임용 절벽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좀 꿈을 잃지 말고 이렇게 같은 현장에 꼭 오셔가지고 같이 더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실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학교는 진짜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이런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교육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학교는 어떤 게 행복한 학교일까요? 그냥 이상에 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먼저 모두가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학교라면 내가 주인공인 무대에는 누구든지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항상 학교에 나갈 때 또 아이들 대할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하면은 학생들은 그게 몸으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학교에서 즐거우려고 스스로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소위 말해서 리프레시 합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아이들 만나고 아이들 얼굴 보면 또 풀리지도 않아요? 힘든 일 있다가도 아이들 얼굴 보면 풀어질 것 같은데.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었나요? 정답이거든요. 네. 사실 리프레시라는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한 번씩 고민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다시 리프레시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 행복하게 떠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또 리프레시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주환 선생님 지금 전주 서신초등학교 몸담고 있는데 예. 남교사 덜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는 행정실장님까지 전부 다 여성분만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남 선생님이 적은데 예. 올해 더 적어질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적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요. 남교사가 워낙 귀하니까. 저는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배철환 선생님은 지금 기계 공부에 몸담고 있는데 기계 공부는 이제 특성상 취업이 잘 돼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학교? 지난 올해도 전교생 90% 이상의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10%도 사실은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군대를 가거나 그다음에 혹은 대학을 가거나 그다음에 혹은 아직 또 취업부터 새로운 또 그 준비를 위해서 안 간 것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골고루 취업을 했습니다. 네, 4개 과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다양한 종목에서 학생들이 준비하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다양한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맞아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네. 정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새만금 산단에도 좋은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네. 목적에 맞게 네. 취업도 좀 잘 되고 그런 학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4차 산업이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인재가 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고마운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교사 생활 할 수 있게 지탱해주고 위로해주시는 분들 방송 텔레비전 출연 처음이시잖아요. 예.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랑 활동을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사실 뭐 퇴근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도 시간을 조금씩 소요하게 돼요. 근데 또 그거를 믿고 응원해주는 우리 아내에게 가장 고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교육관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고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 또 이거를 옆에서 그냥 마냥 두지만 않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까지 해서 또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모든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리고 지난해 6학년 담임 맡았다 걔네들 다 중학교 가잖아요. 네. 얼마나 또 긴장도 되고 설레고 할 텐데 덕담 한마디 그 제자들에게. 아우, 선생님이 일단 울음을 찾느라고 참 혼났는데 아, 우리 6학년 3반 제자들은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아이들이니까 우리 6학년 3반 친구들 중학교 가서도 행복하게 지금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 선생님도 네. 주변에 고마운 분들. 네. 저는 처음 이상을 알게 된 것도 사실 동료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고 해서 어떻게 수상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함께 해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관리자분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사실은 학교에 인성안전부당이다 보니까 늘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합니다. 9시 반, 10시쯤 퇴근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바쁘게 일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대신 가정에서 저 대신 바쁘게 지낸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아내에게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고 싶고요. 제가 물어볼 줄 알고 다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늘 새벽에 이제 자는 모습만 보고 출근했다가 또 퇴근하면 또 아이들 또 자고 있거든요. 두 아이 또 우리 하준이 하랑이 정말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빈자리를 또 저기 장모님께서 항상 챙겨주셨는데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머니께 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네요. 누구나 마음속에 정말 은사님 한 분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터닝 포인트가 됐어. 고마운 선생님이 있는데 어떤 교사로 인식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수많은 제자들이 매년 나오지만 우리 선생님은, 우리 홍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어. 세월 지나서 20년 지나서도 어떤 교사로 남고 싶은지 그 교사상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행복인데요. 그 행복을 이룰 수 있게 또 만들어갈 수 있게 항상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는 조건들 좀 믿고 응원해 주었던 선생님으로 언제까지나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그래도 도와주려고 했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닮고 싶은 선생님, 그래서 항상 성실하게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돼야겠다라고 이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생각이 두 분 만나서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극한 직업으로 평가되는 교사가 그래도 참 아직까지는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두 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셔야지 제자들도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구상 시인의 시처럼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만 분명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주변에 현실이 어려운 분들 참 많을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